지난주 시사매거진인 제작진은 음성 꽃동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1975년 불황인과 장애인 복지시설로 출발한 꽃동네는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매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제작진이 단 하루 동안 확인한 것만도 19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취재 결과 어떤 구체적인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땅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 이들 부동산의 가격은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에 힘입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꽃동네 측이 이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실명제라고 하는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더구나 지난 2003년에 이어 오웅진 신부의 횡령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어 그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음성 꽃동네의 부동산 취득 과정의 문제점과 오웅진 신부의 횡령 의혹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제작진은 음성 꽃동네 관계 법인과 오웅진 신부를 비롯한 몇몇 핵심 관계자들 명의로 되어 있는 꽃동네 부동산 보유 현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꽃동네 유지재단 139만여 제곱미터, 농업법인 꽃동네 유한회사 52만여 제곱미터, 오웅진 신부 개인 명의 만여 제곱미터, 꽃동네 농업법인 대표이사 윤모 수녀 11,000여 제곱미터, 그 밖에 다른 수사와 수녀 명의 7,000제곱미터 등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도 20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우연만한 소도시 면적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작진이 제작 일정상 단 하루 동안 꽃동네 유지재단 인근의 720필지만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시간과 인력을 더 투입한다면 더 많은 꽃동네 부동산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지, 임야, 농지, 또 주택가 상가, 심지어는 주유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매입했다고 볼 수 없는 땅도 부지기수입니다. 이곳은 원래 고추, 감자 등 밭작물을 재배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일손 탓에 현재는 조경수만 심어놓은 채 가끔 관리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 심었죠. 나무라도 심어야 되니까 또 심으라고 그러니까 심어야지. 농사 무기면 안 되니까. 그럼 농사를 지려고 산 건 아니네요, 그죠? 그쪽에서 원래. 그렇게 농사 지려고 그 엄청난 땅을 다 사갔죠. 농사를 지을 인력도 없는데 농지를 매입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조경수를 심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이러는 사이 부동산 가치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때 한 뛴 거의 뭐 10배 정도 있는 지금 얼마씩하요? 10배가 이 밖에 음성 꽃동네 측은 최근 경기도 가평과 인천 강화 그리고 제주에도 꽃동네와 같은 수도원과 복지시설을 이미 건립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꽃동네의 부동산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음성 꽃동네 측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성 꽃동네가 이 많은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오웅진 신부 개인과 몇몇 수녀와 수사 명의로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부동산 거래 실명제법이라고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네, 민법은 등기로서 소유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등기부상 나타나는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랑 다르게 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명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그간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됐던 불법 명의 신탁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 그러니까 자기의 계산으로 이제 구입했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인데 뭐 탈세라든지 뭐 다른 그 탈법을 위해서 그 소유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는 게 명의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가 명의 신탁자가 되고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명의 수탁자가 됩니다.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탈세라든지 탈법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배우자 간에 또는 종중과 종원들 사이에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그 외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종중과 종원 간에만, 그것도 탈세와 탈법의 목적이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명의신탁의 경우엔 처벌도 뒤따릅니다.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과징금 부과율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명의수탁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없지만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꽃동네 측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불법 명의신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농지 소유의 주체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인 꽃동네 유지재단 측은 대지는 소유할 수 있지만 논과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꽃동네 측은 편법으로 오웅진 신부를 비롯한 수사나 수녀들의 이름으로 수십 년간 농지를 매입해왔습니다. 심지어 신도들 명의로 구입한 농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꽃동네 인근 농지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동일 인물이 수십 필지의 등기부등본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인물은 과거 1980, 90년대에 꽃동네 후원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이 농지의 폐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폐쇄 등기부등본이란 지금처럼 전산화되기 이전에 수기로 기재된 옛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이 후원자 명의로 많은 농지가 매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확인한 것만도 27필지 36,285제곱미터나 됩니다. 취재진은 어렵게 이 후원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선생님 그 성함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뭐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 저는 관여를 안 하는데. 옛날에 토지 소유자로 이렇게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런 중 나는 뭐 전혀. 그 옛날에 이렇게 뭐 활동하실 때나 아니면 80년대, 90년대 이때도 선생님 명의로 이렇게 토지를 구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 전혀. 그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남의 도용을 한 거지. 거기에 그 명의 쓰시는 거에 한 번도 이렇게 뭐. 아니, 전혀. 한 번도 관여를 안 했어. 전혀 모르셨겠네요, 그러면. 그럼, 좀 웃기는 사람이네, 그. 자신의 명의로 농지가 구입된 줄도 몰랐다는 옛 후원자. 꽃동네 측의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위 확인은 어려웠지만 꽃동네 소속 수사나 수녀 외에 일반 신도들 이름으로도 농지 구입이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꽃동네 측이 농지를 매집하면서 오웅진 신부를 비롯한 수사나 수녀 또는 신도들의 개인 자금이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꽃동네에 지원된 보조금은 240억 6천만 원. 이 중에는 음성 군비가 64억 원, 충북 도비 41억 원,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또 여기에 100억 원가량의 후원금까지 합치면 꽃동네의 1년 예산은 34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예산 중 190억 원가량은 10개 복지시설의 직접 운영비로 쓰이고 나머지 150억 원가량은 500명에 이르는 수사와 수녀 그리고 일반 직원들의 급여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꽃동네 측은 연간 급여로 책정된 이 150억 원 중에서 일반 직원들의 급여를 제외한 수사와 수녀들의 급여를 모아
매년 부동산 매입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꽃동네 측이 부동산 매입 자금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부동산 매입에 쓰이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꽃동네라는 종교법인의 재원으로 오웅진 신부를 비롯한 수사나 수녀 또 일부 신도들의 개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수많은 명의신탁 사례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 1995년 7월 이후의 사례만 추려봤습니다. 꽃동네 농업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윤모 수녀 명의 5필지 17,180제곱미터, 정모 수사 명의 14필지 15,476제곱미터, 그 밖에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수사와 수녀 명의 105필지 158,266제곱미터, 신도로 추정되는 일반 개인 명의 57필지 142,126제곱미터 등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도 33만 3,048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모두 다 명백한 불법 명의 신탁입니다. 그런데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꽃동네 측은 2009년 2월 17일 농축산물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영리법인인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를 설립합니다. 유한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부르지만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또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웅진 신부를 비롯한 윤모 수녀와 정모 수사는 자신의 명의로 매입된 농지를 이 꽃동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하게 됩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윤모 수녀는 2009년 2월에 5,819제곱미터, 정모 수사는 같은 해 9월에 8,477제곱미터, 오웅진 신부는 2011년 2월에 12만 1,919제곱미터를 꽃동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오웅진 신부는 이렇게 자기 명의의 농지를 현물 출자를 하고 영리법인인 이 꽃동네 유한회사의 사원이 됩니다. 오 신부의 지분은 무려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유한회사의 사원이 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네, 유한회사는 사원이 그 지분의 비율대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분이 만약에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 20%에 해당하는 만큼 뭐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유한회사는 개인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주로 어떤 개인적 위치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꽃동네 유지재단의 자금을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농지를 영리법인인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를 했고, 그 대가로 개인 지분을 취득하고 또 그 지분대로 이익 배당은 물론 양도와 상속까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오웅진 신부에 대해서 횡령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웅진 신부에 대한 횡령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3년 검찰은 오웅진 신부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공소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오웅진 신부의 친동생은 충북 청원군 부용면과 현도면 소재 총 6필지의 농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웅진 신부의 지시로 꽃동네의 자금이 농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오 신부 친동생의 은행 계좌에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당시 검찰은 오웅진 신부의 횡령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1심 유죄. 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범인 그 신부는 나중에 처음에 집행해받고 나중에 좀 법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대갖고 무죄를 때렸고요. 그리고 정범, 말하는 하수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동생은
1심에서 실형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 받고 확정이 됐는데 사법 판단도 오락가락했을 뿐만 아니라 참 그 논리라는 게 다 뭐 범죄에는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는데 정말 뭐 특정 그 범죄를 뭐 봐주려고 그랬다고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여튼 고의가 없다 무슨 뭐 영득의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사실은 죄를 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장관장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도둑질하는 장관장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하겠지. 성수의 판결도 많으니까. 오웅진 신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꽃동네 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고 세인들의 이목이 분산되자 다시 대표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거기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당시 대표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소속된다는데도 그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고 약속을 다 시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행태가 전혀 변함이 없다고라도 좀 듣고 있으니까. 당시에 그러면 오웅진 신부가 대표직을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바뀌었었죠. 그때 이제 수사 막발이 되니까 물러나고 이제 다른 신부가 대표가 됐었죠. 근데 바로 그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좀 씩씩해지니까. 그 사람 개인적으로 다 운영하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왕국인데 당시 문제가 됐던 6필지의 농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필지가 교환을 통해 이번에는 오신부 형의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웅진 신부의 친형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나에 대한 거 다 알고 왔을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사는 거? 아니 그 상삼리 322번지 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온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해 봐. 내가 당장 보고요. 저는 진짜 공원에 쓴 것도. 아니 그게 교환을 해서 구입을 하셨던. 공원에 썼던 내 자산은 보고요. 더 이상의 취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꽃동네 유언회사 현물 출자건은 2003년 검찰 기소사건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실소유주는 꽃동네 유지재단인데 단순한 명의수탁자인 오웅진 신부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영리법인인 유언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고 그 대가로 개인 지분을 취득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근데 그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를 판 사람, 원래 소유주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토지를 실제 구입하는 사람이 재단이냐, 아니면, 오웅진 신부냐, 어떤 쪽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않느냐가 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는 그 토지를 판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단이 토지를 사는 걸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른바 그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돼서 그런 경우에 그 명의를 갖고 있는 오웅진 신부나 그 다른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개인의 재산인 것처럼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를 하였다면은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 조직체계상 상위기구라고 볼 수 있는 천주교 청주교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하겠죠. 저희는 그것까지 저희가 교구에서 가지고 수도의 거기를 고유재산을 갖다가 이렇게나 저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권한은 없는 거니까요. 실제로는. 꽃동네 수도회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청주교구에서도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꽃동네 측이 2006년 유지재단을 설립하면서 청주교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비록 꽃동네가 독립적인 단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혈세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어느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 꽃동네가 이제 그 가톨릭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시민들, 국민들의 성금과 지원으로서 이제 그 구성이 된 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개인의 소유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직자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갖가지 의혹을 받아가면서까지 개인 재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오웅진 신부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웅진 신부는 잘 아시다시피, 신부고 독신입니다. 뭐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는 이제 종교인이 왜 개인 소유의 이런 부동산이나 이 주식이 왜 필요한가? 그것부터 저는 우선 이해가 안 돼요. 법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성직자로서의 양심과 윤리입니다. 한국에 있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어떤 금력과 권력을 동원하면은 그 판결이 다르게 날 수도 있어요. 법의 이름으로는 무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의 양심에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종교인으로서 적합한 행동이었는지, 타당한 행동이었는지, 부끄러운 점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비춰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성꽃동네 측은 1995년 부동산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불법 명의신탁으로 농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 실명제를 위반하고 있는 종교법인이 단지 음성꽃동네만은 아닙니다. 대형 종교법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쓰는 고전적인 수법이 바로 불법 명의신탁입니다. 그런데 오웅진 신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영리법인인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고 그 대가로 30%에 가까운 개인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상황을 놓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초적인 궁금증을 던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있는 오웅진 신부가 왜 이렇게 사적인 재산 확보에 집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웅진 신부를 비롯한 꽃동네 측이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에 궁금증과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음성꽃동네가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하고 가톨릭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여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박애주의 정신의 총본산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룬 꽃동네가 어느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작진이 음성꽃동네의 부동산 취득 과정의 문제점과 오웅진 신부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 이웃사랑 실천의 총본산이 어느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66대 교황에 오른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내부의 부패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또 돈에 대한 숭배가 만연해 있는 현 자본주의 체제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꽃동네 측이 답할 때입니다. 과연 새로운 교황의 개혁 의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또 부동산 투기 의혹과 오웅진 신부의 횡령 의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음성 꽃동네 측이 함구하고 있는 이상 꽃동네에 대한 비난과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